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디오 신호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비디오 신호를 분석하기 위해서 세계 3요소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세계 3요소는 색상, 명도, 채도라고 했죠. 영상은 아무래도 과거에는 흑백 텔레비전이라고 해서 밝기 정보만 있는 영상이었는데요. 이제 현재는 컬러 TV 시대가 되면서 밝기 정보가 아니라 색의 차이에 대한 색차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어떤 영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주는 거는 옐로우 톤으로 많이 찍어왔을 때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거고요. 조금 차갑고 무섭고 으시시한 느낌을 줄 때는 블루톤을 많이 집어넣어서 약간 색의 차가운 느낌을 주죠. 그런 식의 내가 색의 보정을 위해서는 색상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색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색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1931년에 국제조명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CIE라는 협회에서 수학적으로 최초의 색공간을 정의를 했어요. 그게 바로 CIE 표준 색체계라는 건데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인간이 눈으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디지털 색공간이란 태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광선이 있어요. 그랬을 때 감마선도 있을 거고요. X선도 있을 거고 자외선 그리고 적외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광선은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그 가시광선은 빛의 온도에 따라서 파란색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요. 혹은 빨간색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색체계들을 내가 정의를 한 게 CIE 표준 색체계라는 건데요. 이곳에서 색체계에서 정의를 한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식하는 빛이라는 거는 햇빛을 통해서 들어오는 가시광선을 우리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협회에서 빛의 3원색을 정의를 했어요. 그게 바로 빨강, 녹색, 파랑, 그래서 RGB라고 하는데요. 왜 이 세 색깔을 빛의 3원색이라고 했냐면 뉴턴이 1668년에 실시한 프리즘 실험에서 백색광의 여러 종류의 단색을 섞거나 단색광거리끼리 섞어서 특정 색을 만들 수 있음이 밝혀졌는데요. 혼색하여서 다른 색을 만들 수 있는 근본색이라고 해서 원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원색이 바로 RGB였던 거죠. 과거에 많은 학자분들이 이 빛의 3원색을 찾기 위해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태양광에서 프리즘을 통해서 다양한 광선들이 비춰진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소위 말하는 무지개 색깔이 프리즘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걸 알려졌고 그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단색, 즉 원색의 색깔이 있을까라는 또 실험을 많이 했는데요. 이 특정 세 색깔을 섞었더니 대부분의 우리 눈에서 보이는 색깔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때 이 빛의 3원색은 레드, 그린, 블루였어요. 즉 이 고유한 원색이라고 하죠. 이 원색들을 섞으면 대부분의 색상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드와 그린이 섞이면 옐로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레드와 블루가 섞이면 여기 보시면 마젠타라고 해서 다홍색 계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린과 블루가 합쳐지면 이렇게 사이언이라고 해서 시안 색상, 즉 청록색 색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빛의 3원색이라고 하고요.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죠. 자, 이런 빛들은 점점 섞이면 섞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밝아져요. 빛은 가산혼합이라고 해서 이 빛의 3원색이 섞이게 되면은 밝아지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왜 우리 그 쇼 프로그램 같은 데 보시면은 가수들이 춤을 막 추죠. 그랬을 때 붉은 조명을 비추다가 파란 조명을 비추다가 그린 조명 이렇게 조명 색깔을 막 바꾸는데 이 모든 조명을 한꺼번에 탁 겹쳐버리게 되면
하얗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가수들 노래하실 때 보면은 빛이 굉장히 많이 쏘아질 때 가수가 어떻게 되냐면 하얗게 보이면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게 이제 빛이 혼합되면은 흰색으로 보이는 가산 혼합 때문인데요. 이걸 보고 우리는 빛은 섞이면 섞일수록 최종적으로는 흰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계 3원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세계 3원색은 뭐냐면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예요. 즉, 우리 여기 말하는 사이언이란 색상은 시안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청록 색깔, 약간 푸른 청록색 색깔이고요. 마젠타 색상은 약간 다홍색, 이게 이제 한글말로는 표현을 하기가 좀 애매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언은 시안이란 색이라고 하고요. 마젠타는 그냥 마젠타색, 그리고 옐로우는 노란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색의 3원색이 있어요. 이 색의 3원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감산혼합이라고 해서 점점 탁해지고 어두워져요. 그랬을 때 이 세 개를 섞게 되면은 검은색, 이렇게 해서 색의 3원색 해서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인쇄 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인쇄물을 우리가 인쇄를 할 때 이 세 가지 잉크와 마지막으로 이 검은색이라고 해서 CMYK라는 이 검은색 물감만 있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인쇄물들을 인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마젠타랑 옐로우랑 섞게 되면 빨간색이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젠타랑 사이언이 섞이면 파란색, 그리고 옐로우랑 사이언이 섞이면 초록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각각의 레드, 그린, 블루와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같은 경우는 서로 보색 관계에 있어요. 즉, 여기 세 개의 빛의 3원색에서 내가 레드 색상만 싹 빼버리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시안 색상이 남겠죠. 시안색.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린 색상을 싹 빼버리게 되면은 그렇죠. 여기 마젠타 색상이 있죠. 마젠타 색상. 마찬가지로 레드, 그린, 블루를 섞었을 때 블루 계열을 싹 빼버리시게 되면은 옐로우가 남겠죠. 즉 바로 보색인 거예요. 보색. 그래서 레드의 보색은 사이언, 즉 시안 색상이고요. 그린의 보색은 마젠타, 다홍색이죠. 그리고 블루의 보색은 그렇죠. 옐로우,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색 관계를 잘 알게 되면은 촬영본에서 노란색이 유독 많이 돌게 촬영을 해왔어요. 노란색이 좀 빼주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노란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블루 색상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너무 붉게 촬영이 되어 왔어요. 색이 있는데 너무 붉게 촬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는 이 붉은 거를 톤을 조금 잡아주고 싶다. 이제 붉은 톤을 조금 잡아주고 싶다. 그러면 어떤 색깔을 더해 주시면 되냐면 붉은색의 보색인 사이언, 즉 시안 색상의 수치를 높여주시게 되면은 똑같이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색상,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촬영되었을 때 평균이 되는 색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보색 관계를 좀 잘 아셔야지 잘못된 신호를 봤을 때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실습을 통해서 보색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약간 색이 노랗게 촬영이 되어 왔어요. 그죠? 약간 노랗게 되어 왔고요. 그 뒤에 영상도 보시면 살짝 노랗게 조금 촬영이 되어 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영상을 조금 보정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일단 마찬가지로 프리미어에서 진행을 하실 때는 여기 컬러라는 워크스페이스를 가셔서 이쪽에 가시면은 베이직 컬렉션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 베이직 컬렉션이라는 옵션을 열어주시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 화이트 밸런스라는 곳으로 가셔서 여기
색 온도와 틴트를 이용해서 한번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 방금 RGB와 CMY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 구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약간 옐로우 계열이죠. 옐로우 계열이 여기 블루 계열하고 서로 대치되어 있는 보색 관계 위치에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마젠타 색상하고 뭐죠? 그렇죠. 그린 색상이 이렇게 대치가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즉 마젠타 색상인 약간 다홍색, 약간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촬영이 되어져 있다면 이걸 잡기 위해서는 그린 톤으로 더 많이 색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약간 노란색, 옐로우 톤으로 많이 촬영이 되어져 왔다면은 옐로우의 보색 관계인 블루 톤을 높여주시게 되면은 이에 맞춰서 색이 보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일단 이 슬라이드를 이용하셔가지고 이 수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0 수치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약간 옐로우 색상이 많이 보이죠? 자, 그랬을 때 옐로우 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의 보색 계열로 조금 움직여 주시게 되면은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보이던 접시가 점점 하얗게 되죠. 이 점과 비교해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약간 붉은 톤이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마젠타 색상을 살짝만 더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지게 됐을 때 이게 좀 더 맞는 건지 지금 보시면 파란색 쪽으로 계속 가시게 되면은 점점 노란색이 빠지면서 이렇게 하얗게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색깔이 조금 음식이 맛이 별로 없어 보이죠? 이때 다시 조금 더 이 마젠타 색상을 조금 높여주셔서 음식에 생기를 좀 불어넣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랬을 때 보정 전, 후 보시면 확실히 달라진 게 보이시죠? 전이고요. 후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채도를 조금 높여주시게 되면 색깔이 진해지는 색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순수한 색깔이 강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정도 할 수 있지만요. 프리미어에서 좀 좋은 기능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화이트 밸런스라고 해서 카메라 촬영 시에 이상적인 흰색이 재현되도록 조절하는 것인데요. 카메라 촬영 시에 빛에 따라서 색이 표현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색 온도가 낮으면 붉은 빛을 띠고요. 색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파란 빛을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백열등광에서 피사체가 붉게 나오고 형광등광에서는 녹색, 그리고 태양광 아래에서 촬영할 때는 대낮이나 일몰 등의 빛의 온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촬영본을 딱 받았을 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지 않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종종 색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카메라 촬영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뭐냐면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즉 카메라한테 이 빛에서는 이게 흰색이야 라고 해서 그 기준을 딱 맞춰주는데요. 그래서 보통 촬영을 하게 되면은 가장 조명 아래 혹은 뭐 햇빛 아래 태양광 아래에서 흰색 종이를 들고요. 카메라가 그 흰색 종이를 화면 가득 채운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라는 버튼을 눌러서 화이트가 이것이니 이제 이 화이트를 기준으로 주변의 다른 색을 맞춰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기준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랗게 찍히거나 파랗게 찍히는 염려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화이트 셀렉터를 이용해서 화이트 밸런스 후반 작업으로 이제 이 잘못 촬영된 화이트를 다시 인식시켜 줄 수 있어요. 즉
카메라에서 인식을 시켜줄 수도 있지만 잘못 촬영이 되어져 왔어요. 잘못 촬영이 되어져 왔을 때는 이제 이 후반 작업, 이제 이 편집, 이 소프트웨어에서 영상 편집기에서 이 화이트 셀렉터를 이용해서 촬영은 잘못되어졌지만 이게 바로 흰색이야 라는 거를 한번 딱 찍어주시면 되는데,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흰색이라고 기준으로 되는 것들이 이쪽에 이런 접시들도 분명 흰색이겠죠. 이런 것들도. 하지만 중요한 게 화이트의 기준은 빛 아래에서 흰색을 찍어주셔야 돼요. 이 빛 아래에 이게 흰색이야. 즉 빛의 조명의 기준이 되는 조명 아래에서 비춰지는 그 흰색을 찍어주셔야지 정확하게 화이트 밸런스가 맞는 것처럼 다시 수정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화이트 셀렉터에 스포이드를 한번 눌러주셔가지고 내가 흰색이라고 생각이 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자동으로 이 색 온도와 틴트가 바뀌면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죠. 이게 화이트구나 라고 인식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화이트가 이걸 인식하게 되면서 나머지 옐로우 톤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 보정, 이런 부분들은 블루톤을 좀 많이 올려줘야 되구나. 블루톤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마젠타 색상이 빠지게 되니까 마젠타 색상을 좀 더 올려주는 이런 결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랬을 때 이 비디오 스코프의 장치는 하드웨어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방식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즉 하드웨어 방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과거에 굉장히 선호하는 방식으로서 고가의 하드웨어 장치, 즉 비디오 스코프를 제공하는 장치를 구입해서 그 장비를 가지고 보는 건데요. 이 하드웨어 방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집을 하고 나서 이 비디오 스코프가 있는 장치를 가져가셔가지고 우리가 편집한 영상을 넣게 되면은 이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거는 뭐 잘못되었다. 이거는 노출이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편집하는 사람들은 꿈에 꿀 수도 꿈도 꿀 수 없을 만큼의 비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방송국이라던가 방송을 송출하는 그런 회사들, 즉 뭐 종합편집실 쪽에서 꼭 구비를 하셔가지고 보았던 방식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소프트웨어 방식이라고 해서 편집 소프트웨어 안에 이 비디오 스코프가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만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그 안에서 비디오 스코프를 열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장점은 하드웨어 방식에 비해서 저렴하죠. 소프트웨어만 깔면은 바로 그 안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 영상의 비디오 신호를 분석하기에는 컴퓨터의 사양이라던가 그래픽 카드의 한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실시간으로 이걸 보면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주로 사용을 했냐면 혼합 방식이라고 해서 컴퓨터 모니터에 겹쳐서 사용하는 혼합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이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방식의 장점과 소프트웨어 방식의 장점을 결합해서 혼합해서 만든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컴퓨터의 GPU,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방식으로도 실시간으로 비디오 스코프를 보면서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보정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소프트웨어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비디오 스코프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기반의 비디오 스코프 방식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할 거고요. 그리고 컴퓨팅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 설치와 업데이트가 계속 진행되면서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비디오 스코프를 보면서 이제 수정과 보완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뭐냐면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들어보셨죠?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이 편집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 비디오, 즉 그 색 보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빈치 리졸브는 색 보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겠죠. 뿐만 아니라 파이널 컷 프로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 파이널 컷 프로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안에서도 비디오 스코프라는 것들이 제공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윈도우 컴퓨터에서 사용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라는 소프트웨어에서도 이런 비디오 스코프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은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이 색 보정에 관련된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보기도 편하고 수정도 편하고 사용하기도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비디오 스코프가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상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살짝 노란 톤이 많이 돌았어요. 이때 흰색이라고 생각이 되는 곳을 탁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화이트 밸런스로 이 흰색을 찾아서 클릭하기에는 그 흰색의 기준이 되게 애매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우리가 살짝 조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옐로우 톤을 살짝 빼줬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쪽 이 바다 쪽이죠. 바다 쪽에 파란 톤이 조금 더 살아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파란 톤으로 가시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새벽 같은, 새벽에 해가 뜬 것 같은 느낌의 새벽녘 느낌이 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 톤으로 돌려주시게 다시 노란 톤을 좀 더 강하게 주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 석양 지는 4시 이후에 일몰하는 느낌이 좀 더 강해질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조절하셔서 잡아주셔야 되는데 약간 잡아주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때 너무 색깔이 좀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틀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과연 이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화이트 밸런스라고 해서 내가 기준이 되는 선에 맞춰서 정확하게 보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보는 게 이제 비디오 신호에 맞춰서 우리가 보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보는 이 모니터가 정확한 모니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디오를 수정하실 때는 눈으로 이렇게 보셔서 편집을 수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준인 바로 비디오 스코프 보시고 이거를 보정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기록된 영상의 신호 정보를 분석해주는 도구가 바로 비디오 스코프라고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그랬을 때 비디오 스코프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비디오 스코프를 분석하기 위한 대표적인 스코프는 벡터 스코프, 그리고 웨이브폼 모니터, 그리고 RGB 퍼레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지만 비디오 신호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4가지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4가지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비디오 신호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 비디오 신호에 맞춰가지고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빛의 삼원색은 레드, 그린, 블루, RGB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색의 삼원색으로는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이렇게 해서 CMY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은 서로 보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색상이 도드라지게 촬영이 되어졌다 하시면은 이 보색 관계를 이용해서 보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벡토스코프를 이용해서 비디오 신호를 분석을 하고요.